글로벌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9월 독일 베를린. 여보 이상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몰래 왔다 간 것 같아. 79세 박철수는 아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가을바람이 은행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묘비에는 김순자 1948년부터 2023년 사랑하는 아내이자 할머니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안경을 벗어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어. 현관 신발이 조금 움직여 있더라고. 그리고 부엌 서랍이 내가 정리해둔 위치랑 달랐어. 누가 뒤진 거야? 당신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맞았나 봐. 저 여자 눈빛이 의문스러워. 우리가 조심해야 해 했잖아. 묘비에 새겨진 사진 속 순자는 하얀 단발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죽고 나서 사라의 눈빛이 더 달라졌어. 당신이 살아있을 땐 당신이 워낙 꼬장꼬장해서 감히 대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는 몰랐습니다. 이 의심이 앞으로 펼쳐질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2023년 4월 순자 사망 직후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철수는 혼자 사는 게 두려웠습니다. 79살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모르니까 우리한테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급한 일 있을 때 들어갈 수 있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비밀번호는 7823이야.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사라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철수는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독이 될 줄. 2023년 6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철수는 파독 동료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베를린 한인회관에서 만났습니다. 사라는 그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사라는 철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7823.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양말만 신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도이치 뱅크 8만 7천 유로, 스파르카세 3만 4천 유로, 정기예금 통장 5만 유로, 총 17만 유로. 생각보다 많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부동산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2019년 시세 75만 유로. 지금은 최소 85만은 될 거야.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전금고가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비밀번호 알아내야겠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매각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회사 매각. 총액 120만 유로. 세금 떼고 순수익 95만 유로. 사라의 파란 눈이 빛났습니다. 아파트 85만, 통장 17만, 금고 안에 얼마가 있을지. 최소 200만 유로는 될 거야. 30분 동안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사라의 커리어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 실적이 바닥이었습니다. 3분기 연속 목표 미달. 상사가 경고했습니다. 사라, 이번 분기도 이러면 팀에서 빠져야 할 수도 있어요. 월급은 줄었습니다. 커미션이 없으니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한 달에 겨우 2,800유로. 집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 1200유로. 민준 월급은 3500유로. IT 엔지니어지만 중소기업이라 많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사라가 쓰는 신용카드비가 엄청났습니다. 빠듯했습니다. 아니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에 대한 사랑도 식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좋았습니다. 착하고 순한 남편. 하지만 지금은 당신은 왜 승진을 못해? 미안해. 내가 노력은 하는데. 노력? 20년 일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야?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랑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시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철수는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15살 지안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철수를 안았습니다. 긴 머리에 한국인 얼굴, 키가 훌쩍 커서 이제 철수 어깨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안이 왔구나. 학교는 재미있어? 네. 할아버지, 이번 주에 수학시험 A 받았어요. 역시 우리 손녀.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철수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지안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48살 유약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그럼 아직 건강해. 사라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47살 긴 금발 머리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독일인과 영국인의 혼혈답게 파란 눈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갑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안이와 철수는 거실 테이블에서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회사 이메일이었습니다. 영업 실적 미달 최종 경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미술 숙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라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빠. 혼자 해. 하지만 엄마. 지안, 넌 이제 15살이야. 엄마한테 매달리지 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안이 얼굴이 무안함으로 굳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준이 끼어들려다 사라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는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파란 눈에 불쾌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 노인만 없으면 다 내 거야. 200만 유로. 지안이 교육비? 필요 없어. 이혼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철수가 화장실에 갔을 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안이한테 좀 더 다정하게. 사라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줘서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 당신이 돈이라도 더 벌어와. 한 달에 3,500유로로 어떻게 살라고. 알잖아. 나도 노력 중이라고 몇 번을 말해. 20년째 노력 중이잖아. 승진은 언제 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하지만 저렇게 건강한 노인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리고 벌써 몇 번이나 본인 유산을 독일 한인 사회에 기부하고도 싶다는 말을 했으니 혹시나 정말로 그럴까봐 불안해. 그 전에 치매로 요양원 보내면 돼.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할 수 있어. 그럼 민준이랑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식사 후 아들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지안이가 철수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마지막 말이 작게 떨렸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지안아.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줄게. 문이 닫혔습니다. 철수는 혼자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이 또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또 왔다 갔어. 내가 외출한 사이에. 사라. 내가 뭘 하려는 거야? 침대에 누운 철수는 순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안경을 벗어 탁자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사라, 저 여자 뭔가 꾸미고 있어. 당신 죽고 나서 집에 몰래 드나들어. 비밀번호 알려준 게 실수였나 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너무 불쌍해. 사라가 저렇게 차갑게 대하는데 민준이는 한마디도 못해. 당신이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지. 우리 없으면 지안이가 어떻게 되냐고. 안경을 다시 쓰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야겠어. 확실히 확인해야 해. 같은 시각 사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유도, 노인 인지 기능 저하 약물, 롤라제팜 부작용, 다이펜하이드라민 장기 복용 효과. 화면을 읽으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이 약들 샘플들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 시아버지 약통에 몰래 섞어 넣으면 3개월이면 충분해. 치매 증상 나타나고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고. 민준이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여보, 뭐 봐? 업무 자료. 화면을 껐습니다.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시아버지 파독 모임 가는 날. 그때 시작하자. 박철수는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독일 땅에서 맨손으로 50년을 버틴 사람이라는 것을. 곧 둘만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긴 금발머리의 사라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품 보관실 문을 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료들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선반에서 작은 약병 2개를 꺼냈습니다. 롤라제팜 0.5mg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 30정, 다이펜하이드라민 25mg 항히스타민제 장기 복용 시 인지기능 저하 30정. 샘플 약품이었습니다. 재고 관리가 느슨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라는 이 두 약을 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3개월 이상 복용시키면 기억력 감퇴, 혼란, 방향 감각 상실. 마치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철수는 파독 동료 모임에 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베를린 한인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사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사라는 철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7823.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말만 신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철수의 약통들이 있었습니다. 혈압약 레미프릴 5mg 하얀색 타원형, 콜레스테롤 약 에토르베스테틴 20mg 하얀색 타원형, 비타민 D 노란색 원형. 사라는 롤라제팜과 다이펜하이드라민을 꺼냈습니다. 둘 다 하얀색 타원형이었습니다. 혈압약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혈압약통을 열었습니다. 30알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롤라제팜 10알을 넣었습니다. 잘 섞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통을 열었습니다. 다이펀하이드라민 10알을 넣었습니다. 잘 섞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약통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철수는 이상했습니다. 자꾸 졸렸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이 탓인가?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오후 3시인데 저녁 먹고 또 졸았습니다. 8시에. 그리고 가끔 머리가 멍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일이 하루에 한두 번씩 생겼습니다. 철수는 또 파독 모임에 갔습니다. 사라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대담했습니다. 혈압약통에 롤라제팜 20알, 콜레스테롤 약통에 다이펀하이드라민 20알. 2주에 한 번씩 보충하면 돼. 3개월이면 확실한 증상이 나타날 거야. 8월이었습니다. 철수는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은행 가려고 현관에 섰는데 내가 왜 나왔지? 체스를 두다가 다음 수가 생각이 안 나네. 약 먹으려고 약통 열었는데
내가 아침약 먹었나? 안 먹었나? 파독 동료가 물었습니다. 철수야, 요즘 괜찮아? 얼굴이 피곤해 보여. 응.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거 설마 치매? 사라는 세 번째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각 15알씩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볼펜이었습니다. 이상한 위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 있었나?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약만 빠르게 넣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현관을 확인했습니다. 볼펜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왔다 갔어. 내가 세워둔 볼펜이 쓰러졌어.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사라가 비밀번호로 들어오고 있어. 내가 외출할 때마다. 철수는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있습니까?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거요. 네, 있습니다. 이거 요즘 많이 찾으시던데요. 철수는 2개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현관 신발장 위 액자 뒤에, 하나는 부엌 찬장 위 그릇 사이에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내가 오면 다 찍힐 거야. 화요일이었습니다. 철수는 파독 모임에 갔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미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갈게. 집으로 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42분 현관 카메라. 문이 열렸습니다. 긴 금발머리에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부엌 카메라. 사라가 찬장을 열었습니다. 약통을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병 2개였습니다. 약통에 약을 넣었습니다. 1, 2, 3, 4, 5, 6, 7, 15. 다른 약통도 열었습니다. 또 15알. 약통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49분 현관 카메라. 사라가 나갔습니다. 철수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약으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3개월 동안의 졸음, 혼란, 기억력 감퇴. 내가 치매가 아니었어. 저 여자가 약을 먹인 거야. 집에 돌아온 철수는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혈압약 중에서 미묘하게 다르게 생긴 약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통에도 미묘하게 다르게 생긴 약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휴지에 싸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증거야. 이걸 가지고 경찰에.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 일러. 사라가 뭘 노리는지, 얼마나 멀리 갈 건지 확인해야 해. 철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먹던 약 말고 다른 약을 3개월 동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약인데요? 철수는 따로 보관한 약을 보여줬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롤라제팜이고 이건 다이펜하이드라민이네요. 왜 이걸 드셨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 제 약통에 넣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2약을 노인이 3개월 복용하면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혼란, 치매 초기 증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약 끊으시면 2주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짓을?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약을 끊은 지 10일째였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졸음도 없었습니다. 기억력도 돌아왔습니다. 순자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알았어. 사라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뭘 하려는지. 재산이야. 내가 살아있을 때 늘 경고했던 거. 다 맞았어. 혹시나 내 전 재산을 한인사회에 기부하고 죽을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고, 혹시나 내가 너무 오래 살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어. 안경을 다시 쓰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연기할 차례야. 치매 환자인 척. 사라가 어디까지 갈 건지 확실히 보고 한 방에 무너뜨릴 거야.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사라, 내가 독일 탄광 광부에서 사업까지 성공한 사람을 우습게 봤구나.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자. 사라는 3개월 동안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이제 주변 사람들 눈에도 보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철수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 완벽한 연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사냥꾼과 사냥감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이와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5살 지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안경을 쓴 채 멍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네가 누구더라? 지안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안이요. 민준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사라의 파란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철수가 방금 전까지 부엌에서 카메라를 확인하며 연기 연습을 했다는 것을. 독일 땅에서 50년을 버틴 노인의 복수극이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지안이? 우리 손녀. 맞지? 네. 할아버지. 지안이가 울먹이며 안았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라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월요일에 모시고 갈게요. 사라가 철수를 신경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언제인가요? 철수는 일부러 망설였습니다. 9월 20일? 아니 21일. 오늘은 23일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요? 93. 그 다음은 87? 아니.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와 인지기능 검사를 예약하겠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2주 안에 진단서 나오겠네. 그럼 바로 법원에 후견인 신청. 하지만 뒷좌석 철수는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또 왔습니다. 철수 외출 시간에 7823.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침실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순자가 남긴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성격이 강했던 순자와 사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2015년 3월 아무래도 사라 저 여자 조심해야 함. 2022년 10월 내가 죽으면. 사라가 본색을 드러내며 뭘 할지 두렵다. 민준 아빠한테 단단히 일러놔야겠다. 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10분 후 나갔습니다. 철수가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순자야. 당신이 기록한 일기장도 사라가 훔쳐본 모양이구나.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9월 25일 사라 침입 4차 순자 수첩 열람. 9월 27일 철수는 파독 동료 김태우를 만났습니다. 태우야, 내 아들 영수 좀 만나고 싶은데.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그날 저녁 45세 변호사 김영수가 왔습니다. 철수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영수야, 순자 아주머니 장례식 이후 처음이네. 철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3개월간의 약물 투여, 카메라 증거, 사라의 침입 기록. 김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해죄, 사기 미수. 아직 경찰 신고는 안 해. 사라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어. 위험합니다. 후견인 지정되면 그 전에 막을 거야.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사전 위임장을 만들죠. 미리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제가 아저씨의 법적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 50년 지기시잖아요. 철수는 김영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영수야. 가족들과 다 같이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사전 위임장 같은 거 만드셨어요? 그게 뭔데? 만약을 대비해서 재산 관리 권한을 미리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필요해? 네. 제가 서류 준비해 올게요. 사라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완벽해. 10월 2일 사라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철수는 펜을 받았습니다. 서명하려는 순간. 잠깐. 오늘은 머리가 아파. 내일 할게. 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어요. 사라가 나간 후 철수는 김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내일 공증 사무소 예약해줘. 내가 먼저 너한테 위임장 만들 거야. 김영수가 공증인과 함께 왔습니다. 정식 사전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법적 대리인 김영수 변호사. 효력 즉시 발생. 공증인이 확인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명 완료. 공증 완료.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라가 후견인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같은 날 오후 3시 사라가 또 왔습니다. 7823. 금고를 열려고 책상을 뒤졌습니다. 순자 수첩 뒷장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적어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1977. 1977. 찰칵.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5만 유로, 금부치, 중요 서류들. 사라는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200만 유로. 곧 다 내 거야. 하지만 금고 안쪽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저녁 사라가 나간 후였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철수는 연기를 멈췄습니다. 민준아, 나 치매 아니야. 연기하는 거야. 네. 사라가 3개월 동안 내 약에 다른 약을 섞어 먹였어. 카메라에 다 찍혔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사라가? 그래. 내 아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 민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평소처럼 행동해. 세러가 의심하면 안 돼. 철수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사라가 금고를 여는 장면 200만 유로. 곧 다 내 거야 음성까지 모두 녹화됐습니다. 안경을 벗어닦으며 웃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충분해. 2025년 10월 3일 밤이었습니다. 사라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위임장 서명받고 은행 가서 돈 옮기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법적 대리인을 다른 사람에게 지정했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범죄가 카메라에 찍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냥감이었던 노인은 이미 사냥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7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철수 계좌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제 몰래 금고를 뒤지다 얻은 온라인 뱅킹 정보로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접근 거부. 법적 대리인 승인 필요. 뭐야 이게? 다시 시도했습니다. 법적 대리인 김영수 변호사. 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적 대리인? 시아버님이 언제? 즉시 철수 집으로 갔습니다. 7823. 딸칵. 침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증 완료된 사전 위임장. 날짜 2025년 10월 3일. 손이 떨렸습니다. 10월 3일. 4일 전이잖아. 그때는 치매 증상이 심했는데. 어떻게? 의심이 스쳤습니다. 설마. 연기? 아니야, 말도 안 돼. 병원 검사에서도 인지기능 저하 나왔잖아. 10월 8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라는 철수 집에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침 준비해 드릴게요. 부엌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강력한 수면제 졸피뎀 10mg을 꺼냈습니다. 한 알만 먹여도 12시간은 자겠지. 그 사이에 법적 대리인 서류를 없애면 된다고. 커피에 약을 갈아 넣었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세요. 철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커피, 맛이 이상한데? 사라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새 원두인데, 더는 못 마시겠어.
버려줘. 사라는 손 떨리며 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첫 모금만 마시고 나머지는 화장실에서 물에 뱉어냈습니다. 그 커피를 작은 병에 담아뒀습니다. 10월 10일 오후였습니다. 지안이가 할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철수는 멀쩡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지안이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지난번에 제 이름도 잊어버리셨잖아요. 철수는 결정했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가 사실은 연기했던 거야.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사라의 약물 투여, 3개월간의 고통, 증거 수집, 철수의 치매 연기. 지안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래. 지안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안 좋아하는 거. 철수가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약속해.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철수는 작은 녹음기를 줬습니다. 이걸 내 방에 두고 사라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해봐. 10월 11일 밤이었습니다. 사라의 전화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친구 클라우디아와. 클라우디아. 난 너무 답답해. 시아버지가 법적 대리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 그럼 내 계획은? 망했지. 3개월 동안 약 먹인 게 다 헛수고야. 그럼 이제 어쩌게? 요양원은 꼭 보낼 거야. 거기 보내고 몇 년 있으면 어차피 고립되면 빨리 죽어. 민준이한테서도 이혼할 거야. 지안이? 2년만 있으면 18살이야. 성인 되자마자 집에서 내쫓으면 돼. 법적으로 내 책임 없어져. 난 하루도 엄마 노릇 안 했어. 다 시어머니가 키웠지. 지안이가 성인 되면 알아서 살겠지. 내 인생에서 지우는 거야. 지안이는 자기 방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성인 되자마자 집에서 내쫓으면 돼. 눈물이 흘렀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안이는 녹음 파일과 녹음기를 철수에게 줬습니다. 철수는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약 먹인 게 헛수고. 지안이는 2년만 있으면 18살. 성인 되자마자 집에서 내쫓으면 돼. 내 인생에서 지우는 거야.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아, 잘했어. 이게 결정적 증거야. 할아버지, 엄마가. 걱정 마. 할아버지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10월 15일 철수는 김영수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약물 투여 영상 4회, 무단 침입 영상 5회, 금고 무단 개방, 커피 수면제 약물 분석 완료, 지안이 녹음. 3개월 동안 약 먹인 게 헛수고 병원 진단서 현재 정상.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아직 아니야. 사라가 마지막 수를 두게 해. 요양원 계약까지 가게. 왜요? 사라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법정에서 변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게. 그리고 민준이가 직접 봐야 해.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가죠. 10월 16일 사라는 고급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월 4,500유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법적 대리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리인이 다른 사람인데. 그럼 계약 안 됩니다. 사라는 이를 갈았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법적 대리인 무효화 방법. 한글을 발견했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 법원에 변경 신청 가능. 사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가 후견인 될 수 있어. 세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월 17일 사라는 사회복지사를 불렀습니다. 제 시아버님 법적 대리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복지사가 방문했습니다. 사라가 보는 앞에서 철수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이름이 기억이. 복지사가 철수와 단 둘이서만 대화하고 싶다고 했고 사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영수가 전화했습니다. 복지사한테 증거 보여줬어요. 제가 매주 방문하는 CCTV, 병원 동행 기록. 오히려 복지사가 사라를 의심하더라고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좋아. 사라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네. 10월 18일 철수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6시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 사라랑 지안이도 다 데려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사라도 그 문자를 받습니다. 가족회의? 어차피 시아버지는 치매인데 무슨 이야기를.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월 19일 철수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김영수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철수는 순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내일이면 끝나. 지안이 꼭 지켜줄게. 사라는 내일 가족회의가 철수가 그냥 가족들을 모으는 그저 치매 증상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모든 범죄가 폭로되는 날이라는 것을, 그동안 모은 완벽한 증거들이 공개되는 날이라는 것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냥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철수의 아파트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민준, 사라, 지안이, 그리고 김영수 변호사까지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김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철수 아저씨의 법적 대리인이라서요. 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안경을 쓴 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마치 치매 환자처럼. 사라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치매네. 무슨 중요한 이야기겠어. 하지만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아니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증거가 있지. 사라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철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민준아, 사라, 지안아, 그리고 김영수 변호사.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지난 4개월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응. 나 치매 아니야. 처음부터 연기였어.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부엌 카메라. 화면에 사라가 나타났습니다. 철수집 부엌이었습니다. 약통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혈압약통에 약을 넣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통에도 넣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사라 파기 박철수의 약통에 롤라제팜과 다이펜하이드라민을 넣었습니다. 이 약들은 노인에게 장기 복용 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민준이 입을 막았습니다. 사라. 이게 뭐야? 사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부엌 카메라. 똑같은 장면. 사라가 약을 넣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부엌 카메라. 또 똑같은 장면. 네 번째 영상. 부엌 카메라. 사라가 약을 넣고 중얼거렸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보충하면 돼. 철수가 말했습니다. 3에서 4개월 동안 사라는 내 약에 정신과 약물을 섞어 먹였어. 나를 치매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가 9월 12일에 받은 검사 결과야. 약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하지만 약을 끊으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진단서. 이게 9월 20일 검사 결과. 완전히 정상. 왜? 약 먹는 걸 중단했으니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라. 이게 사실이야? 사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라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철수 외출 시간이었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현관 카메라. 또 현관 카메라. 또 9월 25일 현관 카메라. 또 철수가 말했습니다. 총 5번도 훨씬 넘게. 사라는 내가 외출한 사이 여러 번 내 집에 몰래 들어왔어. 뭐하러?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0월 3일 금고 내부 카메라. 사라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200만 유로. 곧 다 내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사라의 목표는 명확했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정 후견인이 되고 내 재산 200만 유로를 가져가는 거였어. 철수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안이가 녹음한 거야. 스피커에서 사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약 먹인 게 다 헛수고야. 요양원 보내고 몇 년 있으면 어차피 고립되면 빨리 죽어. 민준이한테서도 이혼할 거야. 지안이? 2년만 있으면 18살이야. 성인 되자마자 집에서 내쫓으면 돼. 내 인생에서 지우는 거야. 지안이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준이 지안이를 안았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사라가 내 커피에 탄 수면제야. 약물 분석 결과 졸피뎀 10mg이 검출됐어. 김영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약물 분석 보고서입니다. 공인기관에서 분석했습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도우려고. 철수가 끊었습니다. 도우려고? 약을 먹여서? 재산을 훔치려고 해서? 손녀를 버리려고 해서? 아버님, 오해예요. 오해? 철수는 모든 영상을 한 번에 화면에 띄웠습니다. 정신과약 집어넣는 장면, 무단 침입 5개, 금고 개방, 녹음 파일. 이게 다 오해야? 사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민준, 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약을 먹여? 그리고 지안이를 버리겠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거진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런데 당신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우리 딸을 버리려고 했어. 이게 사랑이야? 사라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 제발. 민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어. 김영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라 팍 씨, 오늘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 약물 투여, 주거 침입죄 무단 출입, 사기 미수죄, 재산 탈취 시도, 아동 유기 계획 미성년자 보호 의무 위반. 사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영상, 녹음, 약물 분석, 의료 기록. 월요일 아침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지안이가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랐어요. 13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철수가 지안이를 안았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할아버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사라 팍 씨, 지금 즉시 이 집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박철수 씨 소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짐 싸. 우리 집에도 오지 마.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게. 사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민준, 정말 미안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사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딸, 재산, 그리고 자유까지.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최후 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베를린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사라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금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파란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라 팍 씨, 당신은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박철수 씨에게 약물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도우려고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네. 무단으로 박철수 씨 집에 여러 번 침입한 혐의. 맞습니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질문에 답하십시오. 예 또는 아니오. 네. 형사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라가 약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사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베를린 지방법원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철수, 민준, 지안이, 김영수, 그리고 파독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사라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사라 팍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혐의는 상해죄, 주거침입죄, 사기 미수죄입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피해자 박철수 씨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피해자의 약통에 롤라제팜과 다이펜하이드라민을 몰래 섞는 장면입니다. 이 약물들은 노인에게 장기 복용 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피고의 목적은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정 후견인이 되고 약 200만 유로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1번 CCTV 영상 9개. 증거 2번 약물 분석 보고서. 증거 3번 의료 기록. 증거 4번 녹음 파일. 철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월부터 저는 이상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졸음, 기억력 감퇴, 혼란. 처음엔 정말 치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통에서 이상한 약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내가 먹던 수면제와 비슷한 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제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병원 검사 결과 제 인지 기능은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약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까? 네. 거의 4개월간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지안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안입니다. 제가 3살 때 한국에서 입양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를 진짜 손녀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13년 동안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이? 2년만 있으면 18살이야. 성인 되자마자 집에서 내쫓으면 돼. 내 인생에서 지우는 거야. 지안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 압박, 가정의 재정난. 이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4개월간 계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노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미성년자를 유기하려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사라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민준, 지안이 모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시아버님의 재산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파괴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가족을, 신뢰를, 사랑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판결일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사라 팍은 4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해죄입니다. 또한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법정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고도로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만 유로를 지급하라. 사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퇴정하기 전 사라는 뒤돌아봤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라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정이었습니다. 사라가 끌려갔습니다. 베를린의 봄이었습니다. 철수의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지안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베를린 대학교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우리 지안이,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민준도 와 있었습니다. 이혼은 확정됐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괜찮아, 민준아. 넌 착한 아들이야. 다만 너무 약했을 뿐이지. 이제는 강해지려고 노력할게요. 지안이를 위해서라도. 철수는 순자 사진 앞에 섰습니다. 순자야, 끝났어. 내가 늘 걱정했던 그 여자. 법의 심판을 받았어.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우리 손녀 대학 갔어. 경영학 공부한대. 내가 키운 보람이 있지? 사진 속 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좀 더 살아야겠어. 지안이 결혼할 때까지는 봐야지. 내가 못 본 걸 내가 대신 봐야지. 거실에서 민준과 지안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래, 간다. 철수는 안경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79세 독일 땅에서 맨손으로 50년을 버틴 노인이었습니다. 탄광 광부에서 시작해서 사업가가 됐고 이제는 손녀를 지켜낸 할아버지였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라는 교도소에서 4년형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민주는 홀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안이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는 여전히 베를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인종차별을, 가난을, 배신을.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손녀와 아들과 함께 죽은 아내 순자가 바라던 그대로.